2021년도 1학기 해양수학 및 실습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 해양수학에서 실습 파트를 맡게 된 김기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재훈 교수님의 해양물리 과정 분석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해양수학 조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학기 동안 부족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볼 테니까 다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저번 주 해양수학 첫 수업 때 교수님께서 간단하게나마 해주시기도 하셨었고, 또 여러분들께서 딱히 궁금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제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수업을 수강하시면서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은 제가 일전에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던 오프 채팅방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제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꼭 대면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연구실로 직접 찾아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방은 여기 보시다시피 5호관에 오북 315호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자리는 여기 I'm here 이라고 쓰여 있는 이 곳에 있습니다. 그림을 처음 보시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직접 찾아와 보시면 아, 책상 배치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연구실로 직접 찾아오실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구실이 저 혼자 쓰는 곳이 아니라 이제 다른 대학원생분들도 다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찾아오실 때 가급적이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고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들어오실 때 이제 꼭 반드시 노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교양에 있는 인하대 학생들이시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그럼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는 교재들입니다. 사실 해양수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여러분들께 이제 가르쳐 드릴 내용들은 거의 PPT에 다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교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매트랩을 보다 깊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교재들을 대여하시거나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교재들을 본 적도 없고 딱히 참고해서 강의 노트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커리큘럼이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파이썬 같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또는 사용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과제를 진행하실 때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음은 수업의 목적과 간단한 커리큘럼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교수님께서 저번에 설명을 해주셨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저는 매트랩을 공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도 예전에 해양수학을 처음 들었을 때 공부를 정말 안 했었고, 성적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매트랩을 한번 피하게 되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공부하기 싫어지고, 또 매트랩을 이렇게 사용하는 막 수업들을 더더욱 피하게 되고,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더라고요. 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강하실 혹은 필수로 이제 수강을 해야 하는 수업들 중에서 매트랩을 사용하는 수업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면 저처럼 향후 몇 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내셔야 할 수도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막 난 물리 안 할 거니까 매트랩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트랩의 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엄청 어려워 보이고 막 그러지만 사실 해양에서 뭐 코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저희가 컨공과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트랩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먼저 매트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트랩이란 매스워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 많이 봐왔던 뭐 그런 수학 기호들과 간단한 C 문법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행렬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고급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잡한 계산을 계산기로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두들기고 계산하시잖아요. 근데 매트랩을 이용하면 그냥 코드 몇 줄 넣고 엔터만 치면 계산이 되는 그런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트랩에서는 함수나 데이터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자료 분석 등등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할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여러 툴박스들을 이용해서 더욱더 다양하고 고급화된 그런 부분들을 코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쓸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이 툴박스들을 찾아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매트랩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기로도 쓸 수 있고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 등의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하거나 해석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그 데이터들을 통해 모델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 AI,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등을 이 매트랩으로 구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랩은 물리라는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방금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은 매트랩을 사용하는 수업인 만큼 다들 매트랩을 설치를 하셨다는 가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매트랩을 아직 설치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강의를 스탑하고 설치를 하신 후에 듣기를 바랄게요. 원래는 이제 다 같이 실습실에서 각자의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은 즉석에서 따라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 진도를 좀 맞춰드리기가 용이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요새는 코시국 때문에 좀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강의를 중간중간에 스탑하시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을 다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모니터 하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습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그래도 꼭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손으로 직접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따라오시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매트랩을 한번 켜볼게요. 매트랩을 실행시키면 저와 같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왼쪽부터 이 현재 폴더란 매트랩 안에서의 탐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경로가 어딜 가리키고 있는지를 좀 말해주는 부분인데 나중에 가르쳐드릴 상대 경로 그리고 절대 경로 파트에서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령창인데요. 명령창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코딩을 진행하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코드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그에 맞게 출력값이 나오는데요. 명령창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의 코드밖에 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작업 공간이라는 박스인데요. 작업 공간은 나중에 나올 함수 또는 변수 등 데이터들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드릴 부분은 편집기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왼쪽 위에 이 새 스크립트를 누르시게 되면 편집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새 스크립트를 눌러서 편집기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집기란 명령창과 동일하게 이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한 줄의 코드만 입력할 수 있는 명령창과는 달리 훨씬 길고 복잡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코드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 편집기에서 코딩을 완료하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이 코드들이 한 번에 명령창으로 넘어가면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번 주는 첫 수업이기 때문에 명령창 위주로 이렇게 간단한 코딩들을 실습해 볼 건데요. 아마 다음 강의부터는 명령창보다도 편집기를 위주로 사용해서 코딩을 많이 하시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들을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기능들을 이제 잘 숙지하셨다가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매트랩의 제일 기본이 아닐까 싶네요. 매트랩에서의 인터페이스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각 박스들을 이제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 상자마다 위에 붙어 있는 바를 클릭하신 뒤에 드래그를 하여서 이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드래그를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시다가 앞으로 뿅 하고 떨어져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드래그를 아무리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창이 하나의 독립적인 창으로 튀어나왔는데요.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오른쪽에 세모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도킹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걸 왜 가르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철저하게 제 경험을 참고하여서 이런 쓸데없는 곳들의 시간 낭비를 안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런 자그마한 제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똑똑하시니까 원래 함수와 변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수는 입력값을 넣었을 때 출력값이 나오는 그런 펑션을 뜻하는 거고요. 변수는 이렇게 정해진 값이 아닌 수식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스칼라, 벡터, 행렬, 스트링, 그리고 펑션이 되겠고요. 지금 잠시 멈춰 주시고 명령창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다 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은 명령어인데요. 명령어란 말 그대로 명령을 내리는 언어입니다. 매트랩은 그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 해줘 라고 생각만 하고 계신다면 절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서 매트랩에게 명령을 내려줘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식의 기호와 명령어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의 수식은 우리가 평상시에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를 매트랩에게 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쪽과 같이 변형을 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컴퓨터 계산기나 뭐 엑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해 계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바로 캐치하실 것 같은데요. 곱셈을 흔히 저희가 쓰는 x표나 뭐 점 이런 게 아닌 별표로 쓴다든지 제곱을 하려면 웃음 마크 이 시옷 모양 이거 있죠? 이거를 입력하시고 2를 써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셔야 매트랩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해가 가셨으면 밑에 나온 수식을 한번 명령창에 코드로 작성을 하셔서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많은 명령어들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모르는 함수나 명령어들을 좀 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도록 도움말 명령어를 제일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도움말 명령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help와 duck 함수인데요. help 함수는 명령창에 바로 이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해주는 그런 함수이고요. 이 doc 함수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도움말이라는 창을 띄워서 제공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밑에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알 법한 삼각함수, 사인 함수에 대한 그런 설명을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보았는데요. help 사인을 입력하였더니 간단한 설명과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참고할 만한 다른 함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이렇게 doc 사인을 입력하면 명령창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 도움말이라는 새로운 창이 나와서 스크롤 압박과 함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help 함수는 급하게 간단한 설명만 보고 싶을 때 명령창에다가 입력을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doc 함수는 보다 더 깊고 자세하게 설명을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키워드로 이렇게 인터넷 구글에다가 이제 구글링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방법은 만약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던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 쓰는 명령어들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ear입니다. 이는 처음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작업 공간에 있는 변수들을 다 지우는 함수입니다. 지금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좀 전에 명령창에다가 변수들을 입력했었죠. 그럼 작업 공간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셨던 그런 변수들이 다 뜰 거예요. 맞죠? 자, 이제 명령창에 clear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쳐보실게요. 그럼 변수들이 다 없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변수들이나 함수들을 초기화 시켜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close all입니다. 아직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쓸 일은 없겠지만 조만간 나올 피규어라는 그림창을 닫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clc라는 명령어인데요. 이 명령어도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명령창은 지금까지 이제 진행하셨던 그런 실습의 흔적들로 여러분들의 책상처럼 매우 지저분할 것입니다. 여기서 clc를 사용하시면 명령창에 이때까지 입력하셨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삭제시켜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깨끗하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명령어를 일반적으로 코딩을 할 때, 이제 코딩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입력을 하고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전체 코드를 돌릴 때 완전히 초기화된 백지에다가 실행을 시켜야 변수들끼리 충돌이 나지 않고 이렇게 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밑에 주의사항을 보시면 clear, 세미콜론 띄우고 close all, 세미콜론 띄우고 clc, 세미콜론 이렇게 입력하고 시작하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젠 who라는 명령어인데요. 작업 공간에 있는 오늘 작업 공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네요. 아무튼 이 작업 공간에 있는 변수의 정보들을 출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 주셨어요. 자, 이제 4를 넣을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C를
이미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who를 명령창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변수들의 리스트를 출력을 해줍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A와 B 그리고 C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사실 who라는 명령을 쓰기보다 작업 공간에서 그냥 직접 찾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실 거예요. 그냥 이런 명령어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figure 함수인데요. 이는 아까 close or에서 언급했던 그런 그림창을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실습을 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특이한 명령어이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세미콜론과 주석입니다. 세미콜론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셨을 때 사용하시는 이 땀 이모티콘과 같은데요. 매트랩에선 당황하셨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명령창에 결과를 출력하지 않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예시를 보시면 A는 10일이라고 입력을 하였더니 밑에 A는 10일이라고 결과가 출력이 됐죠. A라는 변수에 10일이라는 숫자를 넣어줬기 때문에 작업 공간에도 A는 10일이라고 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뒤에 세미콜론을 같이 입력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결과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신 작업 공간에는 그대로 A는 10일이라고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야말로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출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코드를 잘 짰는지 못 짰는지 보려면 결과가 출력되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코드가 지금은 한 줄밖에 없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몇 줄, 아니 몇십 줄, 몇백 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명령창에 모든 결과가 다 출력이 되면 이는 분명 여러분의 시력도 잡아먹고 여러분의 컴퓨터 CPU도 많이 잡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줄을 코딩을 할 때 세미콜론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주석이라는 기능인데요. 예시를 먼저 보실게요. 자, 처음에 A는 10일이라고 입력하고 바로 옆에 한글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이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매트랩은 명령어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10일 옆에 이 문장은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뜨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의 앞에 퍼센트 표시를 붙여주면 오류가 없이 결과가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라는 말을 명령어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석을 쓰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지금과 같이 A는 10일이라고 입력을 한 후에 이에 대한 설명 또는 코멘트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10일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여러 줄의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수정을 하고 싶은데 코드를 삭제하기엔 아까울 때 그럴 때 주석 처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코드를 초록색 글씨로 볼 수 있지만 매트랩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명령어들을 잘 따라 해보시고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기본적인 명령어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행렬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매트랩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을 크게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배열은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열은 크게 스칼라, 벡터, 행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각각의 단어 옆에 괄호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는 각각의 사이즈 또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칼라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 곱하기 1의 형태이고 벡터는 행벡터 또는 열벡터가 있는데 한 개의 행이나 한 개의 열을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렬은 매트릭스라고도 불리고요. m 곱하기 n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트랩에서는 계산을 하실 때 이 배열들의 차원, 즉 사이즈를 잘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벡터는 한 줄로 이어진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벡터를 손쉽게 생성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정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벡터의 간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벡터의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0부터 6까지 0.1의 간격으로 숫자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0, 0.1, 0.2 쭉쭉쭉 해서 5.9, 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숫자들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총 61개가 나옵니다. 즉 0부터 6까지 0.1의 간격으로 숫자들을 쪼개면 총 61개의 숫자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0.1이라는 그 간격을 주고 싶으면 예시에 나온 대로 x는 0 땡땡 0.1 땡땡 6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1은 0.1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명령어예요. 즉 0.1, 0.2 이런 숫자들을 앞에 0을 떼고 0.1, 0.2 이런 식으로 쓰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61개라는 숫자들의 개수, 즉 벡터의 길이를 설정하고 싶으면 linspac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를 땡땡땡땡으로 이제 간격을 주어질 때는 간격이 시작과 끝에 중간에 들어가지만 linspace로 길이를 주어지려고 하시면은 시작과 끝이 앞에 나오고 마지막에 길이가 나온다는 것을 유의하셔서 이 예시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둘 다 똑같이 오른쪽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행렬인데요.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행렬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들의 집합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칼라가 모이면 벡터, 벡터가 모이면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렬의 차원은 m 곱하기 n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m은 행의 개수이고 n은 열의 개수입니다. 또한 하나의 행렬이 있을 때 행렬 안에 속하는 모든 성분은 이렇게 뭐, 뭐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예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3 곱하기 5 행렬의 1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1은 두 번째 행 그리고 네 번째 열에 속해 있으므로 2,4 성분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행렬을 매트랩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행렬을 만드는 명령어는 대괄호입니다. 이렇게 대괄호 안에 숫자를 넣어주면 이게 곧 행렬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열 구분은 스페이스 혹은 쉼표를 사용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페이스로 구분을 해도 되고 콤마를 사용해서 구분을 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은 세미콜론을 사용하시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예시를 매트랩으로 직접 실습을 해보시고 행렬을 만드는 감을 조속히 익히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행렬을 생성하는 거에서 나아가 행렬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치 행렬입니다. 전치 행렬은 이론 수업에서 배웠다시피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행과 열을 이렇게 뒤바꾼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트랩에서는 A 그리고 뒤에 따옴표를 입력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먼저 이 A라는 행렬은 바로 직전에 썼던 1, 2, 3, 4, 5, 6 이라는 행렬입니다. 자, 이 행렬을 전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행 1열에 있는 1은 그대로 1이 되겠죠. 잠시만요. 그대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행 2열에 있는 2는 2행 1열로 바뀌어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는 처음 보셨을 때 되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행과 열을 바꾼다는 의미를 잘 파악을 하시고 직접 실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행렬의 크기, 즉 사이즈를 알아보는 명령어인데요. 사이즈 안에다가 이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행렬을 넣어주면 그 행렬이 몇 곱하기 몇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행렬인지 가르쳐주는 함수입니다. 자, 아까 A가 2,3의 행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사이즈에 이 A를 넣으면 2,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드에다 펜으로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이기도 하고 기계치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 버벅거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필기는 최대한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기타 행렬들을 매트랩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0행렬 그리고 1행렬은 그냥 그 이름대로 행렬의 성분이 0인 것 또는 1인 것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난 행렬입니다. 난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난이란 여기 나오다시피 not a number, 즉 숫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시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2,3 사이즈의 행렬이 있는데요. 성분이 숫자로 나와 있지 않고 난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0행렬과 헷갈려 하실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펜을 안 쓰려고 했는데 써야겠네요. 제가 오늘 인경호의 수온을 매 시간마다 재보았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9시, 10시, 11시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자, 9시에는 인경호의 수온이 마이너스 2도였습니다. 10시에 잰 수온은 0도였습니다. 11시에는 3도로 할까요? 3도의 수온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12시에 수온을 재려고 했는데 수온을 재다가 그만 수온계를 인경호에 빠뜨렸습니다. 그럼 수온을 못 재겠죠?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결과를 표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악필인 거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 0도랑 이 데이터가 없는 곳이랑 동일한가요? 아니죠. 여기는 0이라는 숫자지만 분명히 데이터의 한 값이고 여기는 데이터가 없다는 뜻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X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none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를 잘 아시겠나요? 이 부분도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충분히 숙지를 해두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행렬의 단순 연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행렬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단순하게 더하기나 빼기를 하게 되면 그냥 행렬의 차원만 잘 맞으면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돼요. 예시를 보시면 1, 2, 3 그리고 4, 5, 6을 가지고 있는 A가 있고 1, 1, 그리고 2, 2, 2를 가지고 있는 B가 있죠. 이 둘은 차원이 맞기 때문에 이 두 행렬을 더하든 빼든 이 성분끼리의 값이 단순하게 연산이 되면서 잘 나옵니다. 이것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단순 곱하기 또 나누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 2, 3, 4, 5, 6에 행렬 A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한 개의 숫자를 곱해주든 나눠주든 이 모든 성분에 이 하나의 숫자가 영향을 끼치면서 이 결과값과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역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행렬의 곱셈인데요. 행렬에서의 단순 곱셈이 아닌 행렬끼리의 곱셈입니다. 이론 수업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교육과정이 예전에 바뀌어서 지금 계신 분들도 거의 행렬을 못 배우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살짝 리마인드 느낌으로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행렬 A와 B를 곱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바로 행렬 A의 열과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성립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m 곱하기 k의 행렬에 곱해지려면 그 뒤에 올 행렬은 k 곱하기 n 이런 차원을 가진 행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즉 이 k의 개수가 잠시만요. 이 k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두 행렬을 곱하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m 곱하기 n의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요. 곱셈의 원리는 밑에 제가 첨부한 그림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다 이제 매트릭 코딩으로 실습해 보시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 부분만큼은 이면지나 연습장에다가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훨씬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네, 이번에는 매트랩에서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곱셈은 그 전과 똑같이 이 별표를 쓰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렬끼리의 곱셈과 단순 곱셈은 그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냥 A에다가 B를 곱했죠. 이는 단순 곱셈이 아닌 행렬끼리의 곱셈을 뜻합니다. 여기 A는
2,3 행렬이죠. 그리고 B는 3,2의 행렬입니다. 자, 제가 아까 곱셈이 성립을 하려면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두 행렬을 곱했을 때 결과는 2,2가 되겠죠. 결과값의 차원은 2,2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행렬 성분들의 곱셈입니다. 자, 성분들의 곱셈입니다. 펜이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아직 익숙치 않네요. A는 1, 2, 3, 4, 5, 6이라는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의 행렬이고요. B는 이번에도 2 곱하기 3의 행렬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A 뒤에 점이 붙었죠? 자, 점이 붙었죠? 이 뜻이 A와 B를 곱하되 행렬 곱으로 곱하지 않고 각각의 성분들을 곱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1행 1열에 1이 있죠? B는 1행 1열에 1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곱해서 여기 결과값을 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와 1을 곱해서 2가 나오고요. 3과 1을 곱해서 3. 나머지도 쭉쭉쭉 가겠죠. 즉, 같은 행과 같은 열에 있는 그 성분들끼리만 곱을 해서 자, 네, 그렇게 곱을 해서 똑같은 사이즈의 행렬을 낸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코딩으로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라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 행렬 곱에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A의 열과 B의 행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행과 열이 다 같아야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이 만날 수 있겠죠.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거듭 제곱도 곱셈과 같은 원리인데요. 행렬끼리의 곱처럼 곱해지기 위해선 A의 열과 B의 행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곱이 성립하려면 A의 행과 열이 같아야 하겠죠. 즉, 정사각 행렬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행렬 성분들의 제곱은 정사각 행렬이 아니더라도 같은 행렬이기 때문에 차원은 동일할 것이고요. 그럼 성분끼리의 짝도 맞기 때문에 곱셈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제곱근의 개념도 살펴볼 텐데요. 행렬의 제곱과 이제 비슷한 개념의 제곱근은 이 SQRT에서 M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성분끼리의 제곱은 그냥 SQRT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꼭 실습해보시고 넘어가주세요. 네, 이번엔 단위행렬과 빈행렬인데요. 단위행렬은 여기 보시다시피 주대각선이 1이고요. 나머지는 다 0인 행렬을 뜻합니다. 이 단위행렬이 사용되는 곳은 바로 역행렬을 구할 텐데요. A 곱하기 B가 이런 단위 행렬이 됐을 때 이 B를 죄송합니다. B를 A의 역행렬이라고 부르는 거 다들 아시죠? 이 단위 행렬을 I라고 명령어를 쓰면은
됩니다. 이 n은 당연히 단위 행렬은 정사각형 행렬이기 때문에 n에다가 뭐 4를 넣어주면 이렇게 4 곱하기 4의 행렬이 되겠죠. 그 다음 비행렬은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성분이 없는 행렬이에요. 행렬인데 성분이 없어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비행렬은 이제 나중에 어떠한 행렬에서 그 안에 성분들을 지우거나 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기타 행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행렬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킬 수 있는 ROT 90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A는 이렇게 잠시만요. A는 이런 행렬이 있을 때 ROT 90을 쓰면은 이게 로테이션의 줄임말이거든요. 로테이션 90을 쓰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이 방향이죠. 90도를 회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행렬 뒤집기는 행렬을 위아래로 전환하는 것과 좌우를 전환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업, 다운을 줄인 거고요. 이거는 left와 right를 줄인 것입니다. 글씨가 너무 못생겼네요. 이것 역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숙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좀 고급스러운 기능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reshape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reshape는 행렬을 변환해주는 명령어인데요. 어떠한 행렬이 있을 때 그 성분은 그대로 냅두고 행렬의 차원을 변환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reshape라고 쓰시고 변환을 할 행렬, 즉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A를 예시로 많이 들었으니까 A로 할게요. 여기도 A를 예시로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행과 열, 이게 변환을 시킬 행렬에 이제 변환이 되는 행렬에 행과 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A의 행렬이 이 예시처럼 3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이 행렬 A의 성분의 개수는 총 9개겠죠. 이 9개의 성분은 그대로 가되 차원만 바뀌려면 그 차원에 예를 들면 m 곱하기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m 곱하기 n 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곱한 값이 9가 돼야겠죠. 그래야 여기 있는 성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시도 제가 9,1과 1,9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진행이 되는 행렬이었는데 9,1로 9,1로 리쉐이프를 했더니 자, 순서가 좀 이상해졌어요. 1, 4, 7, 2, 5, 8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리쉐이프를 해주면 성분들을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웁니다. 마치 벡터처럼. 근데 그 성분들을 일렬로 세울 때 순서가 1번 열부터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즉 1번 열에 1, 4, 7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 2번 열에 2, 5, 8 그리고 마지막으로 3, 6, 9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똑같죠? 리쉐이프를 1,9로 해도 똑같습니다. 이거 역시 이 방향으로 쭉쭉쭉쭉쭉 가는 것일 뿐이지 순서는 1, 4, 7, 2 이런 식으로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유의하셔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행렬의 성분을 매트랩에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행렬의 성분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이제 매트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행렬의 변수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냥 괄호를 열고 행과 열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행렬 A에서 첫 번째 행 그리고 세 번째 열에 있는 1,3 성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행렬의 행이나 열 전체를 매트랩에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때 쓰는 명령어는 이 콜론입니다. 그냥 콜론. 소위 땡땡이라고 하죠. 자, 그럼 예시를 바로 볼게요. A가 1, 2, 3, 4, 5, 6, 7, 8, 9라고 할게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A에 I, 땡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I 번째 행이 포함되는 성분들 전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서 A에 2, 땡땡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뭐가 될까요? 두 번째 행 전체겠죠? 두 번째 행 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거는 4, 5, 6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에 땡땡, 1 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건 첫 번째 열이니까 첫 번째 열, 즉 이 부분이겠죠. 여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이거는 1, 4, 7이 되겠네요. 이 부분도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하던가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이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까먹지 말고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행렬의 차원과 벡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또한 굉장히 자주 쓰이고 중요한 함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행렬의 크기, 차원이 같은 말이니까 행렬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게 1, 2, 3, 4예요. 2,2죠. 이 2,2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이즈 A를 해주시면 2,2가 나옵니다. 정말 쉽죠? 여기가 행이고 여기가 열인 거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은 벡터의 길인데요. 아까는 사이즈였고 지금은 랭스예요. 벡터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1 곱하기 m 또는 n 곱하기 1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처럼 두 개의 숫자가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의 숫자 length 하나의 숫자만 나오면 됩니다. 이 하나의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length라는 함수를 행렬에 사용하면 행과 열 중에 더 큰 값을 출력을 해줘요. 예를 들면 A의 차원이 10 곱하기 3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행이 10개이고 열이 총 3개 있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되겠네요. 자, 이 행렬 A의 length를 써주시면 10 곱하기 3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0과 3 중에 더 큰 수인 10이 나옵니다. 그냥 사이즈만 알면 됐지 왜 랭스도 알아야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코딩을 깊게 가시다 보면 포문이라는 개념을 배우시게 되는데요. 이 포문을 하실 때 이 랭스나 사이즈를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벡터와 행렬의 마지막이자 이번 주 수업의 마지막 개념이 될 행렬의 결합입니다. 일단 결합을 영어로 하면 여기 나오다시피 concatenate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cat 부분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준 이유는 이 cat이 매트랩에서 함수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cat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여기 보시면 이 서로 다른 두 행렬 A와 B를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이 A와 B를 이 뒤에 붙여주시고 여기는 axis라고 적혀 있는데 이 axis가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이 서로 다른 두 행렬 A와 B를 어떠한 방향으로 결합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1은 세로 방향, 위아래 방향이 되겠죠. 2는 가로 방향. 자, 3차원이란 말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나 싶으실 텐데, 쉽게,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자, 여기 A가 있어요.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계속 다뤘던 행렬들은 2차원이었잖아요. 그냥 이 열, 그리고 이게 끝이었는데, 3차원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2차원으로 이어지는 게, 2차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 이렇게 3차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쪼쪼쪼쪼쪼쪼쪼쪼 그림을 굉장히 못 그렸네요. 이 얼핏 보면은 정육면체 같기도 하죠. 살짝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기 1,1에 해당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걸 small a라고 할게요. 여기 B에서는 1,1에 해당되는 성분이 B가 있어요. 즉, 같은 성분이 있는 두 행렬이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만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제대로 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를 세로 방향으로 결합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가 A, 여기가 B죠. 세로 방향으로 결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방향으로 결합을 했어요. 여기 A, 그리고 B예요. 자, 3차원으로 결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차원을 한 번에 나타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까 이 콜론의 뜻이 전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answer라는 행렬의 행 전체, 아이고, 행 전체, 열 전체, 그리고 첫 번째 차원에 있는 행렬을 뜻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그림을 그렸다시피 여기가 첫 번째 차원이고요. 여기 두 번째 차원인데요. 그럼 이 첫 번째 행과 열 전체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A에다가 B를 합쳤으니까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겠죠. 이렇게 이걸 겹쳐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4 용지를 겹치듯이. 그러면 첫 번째니까 A가 들어가겠죠. 자, A 똑같이 1, 2, 3, 4 들어갔어요. 그럼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차원에 있는 성분들이 5555 B랑 똑같았죠? B가 들어갔으니까 이 결국 두 번째 차원에는 B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안 쓸 수도 있는 개념이라서 너무 막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까먹지 말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는 끝이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과제 안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졸고 계시다가 정신이 번쩍 들죠? 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과제가 나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조교로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나 뭐 과제 이런 것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체계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코딩을 하다 보면 나중에 폴더 트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텐데요. 중구난방으로 코드나 과제들을 가지고 계신 것보다 딱딱 맞는 자리에 과제들, 아니면 데이터들, 강의 노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훨씬 편리해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만들어서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의 폴더 트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조금이나마 하기 쉽게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iClass에 보시면은 제가 폴더를 첨부해 놨습니다. 물론 본인만의 폴더 정리 방법이 있으면 뭐 절대 강요하진 않아요. 다만 좀 이게 되게 편해 보인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해양수학 및 실습 이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강의 자료와 과제로 나뉩니다. 강의 노트는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론 강의 자료와 제가 이번에 첨부해드린 실습 강의 자료로 나뉘고요. 여기서는 강의 노트를 모아두면 되겠습니다. 뭐 교수님과 따로, 제과 따로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교수님도 과제를 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론 강의 과제에는 저희 교수님 그 이론 과제를 뭐 모아두시면 되겠고요. 실습 강의 과제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홈워크 01, 홈워크 02 뭐 이런 식으로 각 주차마다 홈워크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살짝 중요한 부분인데요. 각 주차마다 이렇게 다른 폴더에다가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이 각 주차에 맞는 과제들을 이 폴더에 넣은 후에 이거를 폴더 자체를 그냥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홈워크 언더바 뭐 01 언더바 본인의 학번 언더바 본인의 이름 압축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점 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요는 아니니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네, 먼저 홈워크 01-1입니다. 총 7개의 함수들의 뜻을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죠? 복습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낸 거고요. 이 강의를 잘 들은 사람들에게만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전에 도움말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둘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알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계산 문제인데요. 행렬의 특징을 잘 보시고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역시 힌트를 드리자면 계산 방법이나 종류에 따라서 행렬에게 특수한 조건을 요구하는 계산이 있었죠. 그걸 잘 유의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듣고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 즉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도 처음이고 녹화는 더더욱 처음이라 제 자신이 너무 오글거리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도 제 목소리를 못 들어주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떨까 싶어서 좀 건의사항이나 피드백들을 받아서 좀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적을 거 없으시다면 수업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개념들을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도 정 없다면 그냥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사나 시 이런 거라도 써주세요. 짧게요. 이상 총 3개의 과제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는 한글 또는 워드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을 하셨다가 PDF 파일로 변환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또 여기 강의 또는 과제에 대한 질문은 오픈 채팅방이나 이메일로 하시면 되는데요. 과제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과제를 하다가 막혔어요. 근데 저한테 메일로 조교님 이 부분이 막혔는데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이제 형평성이 좀 어긋나기 때문에 과제에 대해서 대놓고 물어보시는 건 좀 지양하도록 할게요. 대신 개념적인 부분이나 강의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질문하시더라도 최대한 잘 받아들이고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3월 19일 자정까지고요. 늦게 제출하면 감점이 들어가고 아예 제출을 안 하시면 당연하게도 0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번 과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과제나 코드 등을 이제 공유를 하시다가 걸리시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0점 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받으신 분은 당연히 0점이고 그걸 유포하신 분도 0점 처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이렇게 과제를 했는데 친구 좋아서 줬다가 괜히 사이좋게 0점 받는 일 없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매트랩에 대한 강조를 정말 많이 한 만큼 여러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업이 좀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수업 시간이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 단축이 될 것 같아요.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다들 과제 제출 기한 내에 잘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